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 데 따른 우려 심리가 반영된 걸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6,700만 원까지 급락을 했다가 지금은 7,1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하락 직전 세 가지 징후들을 잡혔는데요. 크립토퀀트에서 공개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거래소 평균 입금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번 하락의 경우에는 새로운 전고점인 64,000달러대에 거래소에 유입됐던 대규모 물량의 하락의 방아쇠 역할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고래들의 차익 실현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두 번째 징후는요. 추정 레버리지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파생상품 거래소에선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을 담보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레버리지라는 건 일시적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레버리지 비율 추이 자료를 보면 레버리지 투자 비율은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증가를 해왔고 특히 고배율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징후까지 살펴볼게요. 마지막은 개인들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일일 평균 입금량을 보면 고래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 시점을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고래들은 시장에 개미들이 많을 때 이익 실현을 한다고 합니다. 가격대로 환산을 하면 58,000달러 선부터 개인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많이 들어왔고요. 이때부터 조정인지 폭락장인지 알 수 없는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의 블록 테마 토크 주제는 바로 비트코인 조정인가 대폭락인가? 네, 블랙 선데이라고 말하죠. 네. 일요일을 기점으로 조금 하락장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하락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꼽는 것은 월요일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좀 차분하게 좀 복귀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중국 신장에 있는 그 비트코인 그 채굴장들이 정전과 폐쇄 그 사태로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율이 순간적으로 한 40%, 45%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채굴코인의 그 네트워크 해시라는 건 그 채굴코인의 보안성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안성이라는 건 또 가격과 직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채굴코인이 그 채굴 해시, 네트워크 해시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요, 보통. 그리고 내려가면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좀 여파를 미쳤고, 그리고 미국 당국에서 비트코인 불법 자금에 대해서, 암호화폐 불법 자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루머가 돌았었는데 실제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규제를 위한 그 준비 단계, 초기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그렇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그 규제를 위한 그 초기 준비 단계는 제넷 옐런이 주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무는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맡게 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호재예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호재예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어차피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끊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규제를 만들어 주는 게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호재죠. 호재고 사실 우리나라가 좀 방관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6월 달에도 특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단속할 법령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법을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쉽죠. 그리고 세 번째 원인으로는 터키에서 디지털 화폐 결제를 금지했다. 터키는 지금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황이 좀 심각하죠. 금리가 심각하죠. 그래서 15%, 한 20%까지 자국 그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리를 올리기도 했었고, 또 금리랑 환율 정책 담당하는 그 장관 임명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자르고 또 교체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 때문에 분명히 악재죠. 일단 결제를 금지를 한 거고 이게 전면적으로 불법화한 건 아니에요. 터키도.
예,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코인베이스 경영진의 주식 매각을 꼽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IPO 없이 직상장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시장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직상장을 했는데 누가 팔아줘야지 누가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초반에 누가 팝니까? 당연히 뭐 경영진들이 팔아야 되겠죠. 예, 그런 네. 상황이고요. 뭐 이런 이유들을 비트코인의 하락 원인으로 꼽긴 네. 합니다만 최근에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결제 철회를 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테슬라가 비트코인 지불을 받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땐 이건 그저 일론 머스크의 어떤 마케팅 수단일 뿐이다. 조만간 이게 결제가 철회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전망은 좀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네. 예전엔 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비트코인 결제를 받겠다라고 기업체나 뭐 쇼핑몰에서 그렇게 하다가 실제 받아보니까 좀 불편한 거죠. 그렇죠. 예, 불편 확인하는데도 있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등락폭도 심하고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 회사 패스트메일이나 네. 뭐 게임에서 스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것을 번복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기업 입장에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게 되면 이걸 잘 관리하고 회계 처리하고 뭐 감사에서도 뭐 새로운 통화를 받는 결과가 되니까요.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겠죠. 네. 그래서 좀 뭐 결과적으로 뭐 돈과 시간이 들 테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뭐 결제를 지속적으로 받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환불 규정이 테슬라 그 차를 살 수 있잖아요. 네. 전기차를 살 수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제가 냈어요. 네. 냈는데 환불할 때는 제가 뭐 고를 수 없죠. 1비트코인을 냈는데 바로 환불을 뭐 한 일주일 지나서 차 받기 전에 환불을 했어요. 그러면 1비트코인을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네. 이건 테슬라 쪽에서 비트코인으로 줄 수도 있고요. 달러로 줄 수도 있어요. 환불 규정 자체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선택을 못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환불을 받을지. 예, 그렇죠. 그쵸. 예. 사실 사용자가 선택하면 안 되죠. 비트코인을 줬다가 뭐 일주일 뒤에 비트코인이 올랐어. 그럼 비트코인을 다시 받거나 비트코인이 근데 일주일 뒤에 떨어졌어. 그럼 난 달러로 받을게. 맞습니다. 이건 뭐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어쨌든 거니까. 뭐 결제가 예. 철회될 거다 이런 전망은 살짝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철회 안 할 겁니다. 네.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받겠다라고 뭐 해서 큰 이슈가 됐고 암호화폐 투자자 진영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또 도지코인으로 또 한바탕 또 잔치를 네,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거 뭐 철회한다라고 하면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쪽 지지자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자매지죠. 베러얼스의 비트코인 투자법이 화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내용을 보면요. 시작은 작게 3% 정도로. 투자 자산 중 비트코인 비중은 3%가 적당하다. 예,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 3% 이렇게 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비트코인을 자산의 3% 정도? 네. 네. 있나요? 없을걸요? 안정적으로 가자는 얘기 같긴 네, 하네요. 안정적으로 가자는 건데 이 자산의 3%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산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 내 재산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야. 그럼 3%면 그 3천만 원. 3천만 원이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그러면요? 자산이라는 건 내가 지금 당장 투자 자산이라는 건 시드머니라는 건 내가 지금 투자했을 수 있는 돈. 예. 제가 뭐 재산이 100억이라도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돈은 뭐 100만 원밖에 없으면 내 투자 자산은 100만 원인 거예요. 네. 아무튼 적게 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독자성과 변동성을 이해하라. 예. 비트코인 가격이 적정한가는 엄청난 논쟁 거리이나 이 자산의 독자성은 인정해야 된다. 네. 이 독자성이라는 건 따로 논다는 거예요. 따로 논다는 건데요. 작년 그 팬데믹 쇼크 이후 비트코인은 주식, 채권, 상품과는 다른 가격 움직임을 보였다. 다른 시장들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라 이런 말이고요. 네. 예, 근데 저는 이 말 좀 동의할 수는 없어요. 예.
같이 신경 써야 됩니다. 주식이랑 그 뭐 금 가격이나 그런 것들이랑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점점 더 고착화될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변동성, 투자 전략도 달라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분산 투자하라는 겁니다. 예. 분산 투자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치 한 달 사는 거에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적립식 투자입니다. 적립식 투자. 매달 맞습니다. 일정한 비율을 사는 건 그 분산 투자라는 건 가격을 분산해야 되고 시기도 분산해야 되고 상황 자체도 분산을 해야 돼요. 예, 뭐 그런 분할 얘기를 하는 매수를 것 같아요.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사실 비트코인 매매 시점이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밍에서 매매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비트코인은 차트를 보시죠. 예. 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달러 차트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도지 두 개 그렸죠. 예, 도지 캔들 예, 두 개를 그렸고 지금 대기 중인 상황인데 김프가 아직 11%. 네. 예, 사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매수 추천은 안 드려요. 예, 그냥 김프 꺼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원화로 보면 김프가 뭐 어느 정도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사실 김프 시청자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어렵거든요. 정상 범위가 3%요? 0에서 1%예요. 3에서 5를 1%. 생각했는데 네, 네. 보통 1% 전후고요. 김프가 네. 좀 높다라고 할 때는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3%만 좀 넘겨도 사실 5%만 넘겨도 김프가 지금 높다. 재정거래 타이밍이다. 지금 빨리 재정거래해서 뭐 돈 벌자.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다음에 여프라는 건 여프는 뭐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평상시의 시장에서는 이 김프란 건 1% 내외고요. 네. 그리고 김프가 좀 높다라는 건 5% 이상. 그리고 역프다라는 건 한 마이너스 1% 미만으로 네. 더 떨어져서 한 네. 마이너스 3% 갔을 때 김프를 그런 우려하시는 상황이고요. 분들이 많아서 여쭤봤고요.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지금 주식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상황이 단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주식이 횡보하거나 조정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단기간에 좀 올라가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기다리라고 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뭐 단톡방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김프가 5% 이하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특별히 뭐 매수를 안 할 생각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11%지만 그것들 다 감내하고 나는 투자 실력으로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분은 사실 뭐 지금 사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조정은 받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1차적으로 좀 들어갈 라인이긴 해요. 그래서 그것들은 시청자분들이 사실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제 관점은 기다리는 것이다. 네, 뭐 어쨌든 보유자분들은 그럼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기다리는 것, 보유자분들이요? 네, 좀, 보유자분들은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시면 오르죠. 네, 모아가는 것도 예, 지금 타이밍에서 무슨 네. 걱정이겠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48,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떨어져도 그냥 두세요. 팔지 말고. 네. 어차피 오릅니다. 비트코인은. 김프는 뭐 한 5% 정도까지는 최소한 빠져야 3%까지는 좀 지켜봐라라는 예, 말씀이시죠? 저는 그 정도 시점이 됐을 때 또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할 생각이에요. 네, 오늘 비트코인 조정인지 대폭락인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